2015 시즌부터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던 두산 베어스는 그동안 신인 드래프트에서 9순위 또는 10순위를 받으면서 뒷순번으로 밀렸는데요. 2022 시즌 정규 시즌 9위를 차지한 뒤 열린 2024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두산이 최대어 중 한 명으로 꼽혔던 투수 김택연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두산 베어스 군단의 아기곰 일원이 된 김택연 선수가 야구이시다 스튜디오에 나왔는데요. 김택연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 베어스 신인 투수 김태견입니다. 오! 저희 벌써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 인터뷰도 그렇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빨리 만난 선수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고, 예, 프로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우리가 한번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을 잘하나 싶었는데 그 맞아. 정도로 말을 맞아.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유니폼 입은 모습만 보다가 맞아, 이렇게 사복 입은 맞아. 모습을 보니까 어. 이것도 두산 베어스 준 거예요? 아니. 두산 색깔. 색깔이니까. 오! 네. 이제 신인 드래프트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많이 지났고, 마무리 캠프도 소화했고,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어떻게 그동안 보내는지 좀 궁금해요. 마무리 캠프가 12월 중순 그쯤 끝나는데 끝나고 좀 한 이틀, 3일 쉬다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기술적인 부분 조금 들어갔고 체력 보강 위주로서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무리 캠프 때 명단이 없었어요. 그죠? 쉬라고, 네. 팔을 쉬어야 된다고. 근데 11월 16일 날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일단 적응차 저를 불러주신 게 가장 큰 거 같고 거기 가서 이제 일주일간 형들하고 이제 같이 운동했는데 이천에서. 네, 이천에서. 네, 그래서 좀 더 형들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었고 캐치볼 같은 거는 다 했고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었고 네, 그런 식으로 웨이트 뭐 그런 거 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승엽 감독님을 이제 처음 뵌 건가요? 아니 네. 그라운드에서 이제 감독 코치 그라운드에서 딱 훈련한다고 만났을 때 네, 그때는 처음이었죠. 처음이었죠. 네. 어땠어요? 일단 워낙 대한민국의 레전드이시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승엽 감독님이 감독님을 했을 때 좀 신기하다 생각했었고 일단 저도 좀 신기했으니까 네, 멋있었습니다. 네. 열심히 교수님입니다. 네. 네가 태경이가 이승엽 감독이 아무래도 신인 선수니까 아마 태견 선수한테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그냥 형들이랑 적응하고 그런 좀 분위기를 느껴보라고 합류시킨 거라고 잠실에서 했을 때 하던 대로 하라고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선배들을 만났을 때 어떤 선배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지. 예. 야수형이긴 한데 문수형, 김문수 형이랑 좀 친해졌고 아. 그리고 투수에서는 원재 형이랑 처음에 친해졌는데 그래서 캐치볼도 하고 웨이트 파트너도 하면서 같이 좀 운동을 했습니다. 아니 드래프트 후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두산 스카우트 팀에서 김태균 선수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내렸지 않습니까? 본인이 두산 베어스에 지명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조금 드래프트 당일날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에서 김태균 선수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해봤어요. 조금 했어요. 그래서 전체 1번 아니면 하나 아니면 두산이라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김태균 선수가 확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가 그 마지막에 좀 망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망설임은 있었겠죠. 있었겠죠. 네, 네. 네. 뭐 성까지 그때 당시에 뭐 두태균이었으니까 뭐. 그렇죠. 네. 네. 또 두산에서 유니폼을 준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게 드래프트장에 그거 안 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제 투수니까지 다 모두 투수였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 시즌을 앞두고 신인 선수들의 경쟁 구도가 정말 되게 재밌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래프트 동기들과 경쟁 의식이 있을까요? 딱히 아직 그런 건 없고 왜냐면 저도 아직 데뷔 안 한 신인이고 누가 1라운드를 받았다고 또 제일 잘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쵸. 좀 그렇게 상대를 보고 하는 것보다 좀 그냥 목표 위에를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할 생각입니다. 지난 드래프트 때는 지난 해는 청소년 대표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드래프트가 맞아요. 열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다 참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선수들이 한 명씩 지명될 때 좀 어땠어요? 청대 애들하고 좀 제가 아는 친구들이 지명됐을 때는 진짜 기분이 좋았고 근데 또 워낙 한 20일 같이 있던 친구들이고 바로 3일 뒤 드래프트다 보니까 더 이제 축하해주고 더 기뻐해주고 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정프로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전화 인터뷰에도 이렇게 학생 많이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3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부모님 드렸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뒤에 챙겨놨습니까? 아직 돈을 안 받아가지고 계약금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가지고 네. 네. 부모님 드릴 생각입니다. 다 전액을 다. 근데 부모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죠. 저 어머니 여기 앞에 어머니 계시는데 앞에 어머니 계시거든요. 학생한테 조금만 줄 생각이 있습니까? 계약금. 그럼요, 당연히. 얼마 정도? 이제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이제 20살 되면 이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뭔가를 관리를 해보고 넘어가는 거하고 안 해보고 넘어가고 뭐든지 이제 알고 넘어가면 조금이나마 돈이 조금이나마 내가 관리를 한다고 내가 하다 보면 좀 많이 빨리 크더라고요. 네. 뭐든 좀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김태균 선수는 앞으로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벌게 된다면 난 이걸 좀 하고 싶다. 뭐 하고 싶었던 거 혹시 생각했던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막 많이 생각을 안 해본 게 일단 1군에 정착하고 그렇게 1군 선수가 완전 자리를 잡는 게 먼저라 생각해가지고 근데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그때 돼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네. 아우 일단 기본 야구부터 잘하고 보자. 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잘 해야지 그런 거는 되는 거니까. 태균 선수가 우리가 전화 인터뷰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되게 생각이 깊잖아요. 사실 프로가 됐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니까. 네,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싶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마무리 캠프 이후에 정말 바쁜 겨울을 보냈어요. 정말 상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제 프로에 가기 전에 이렇게 고등학교 아마추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을 줄 저도 몰랐는데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한 번 상을 받다 보니까 또 이제 프로 가서도 상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상을 보니까 이제 올 시즌 이제 2023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을 본인이 어떻게 보냈는지 이제 맞아요. 마지막에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모든 시간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어떤 한 해였습니까? 일단 제 야구 인생에 좀 기억남을 한 해인 게 맞는 것 같고 왜냐면은 작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성장했고 올해가 또 진짜 많은 경험을 했고 우승도 해보고 뭐 대표팀에서 동메달을 3등도 해보고 세계 선수들이랑도 경기해보고 되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해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가장 큰 좌절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야구 그만하고 싶다라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왜냐면 좀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야구이기 때문에 좀 제가 끝을 보려고 했고 또 조금 그나마 제일 힘들었을 시기는 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속이 좀 안 늘었을 때 제가 한 30 중반을 던지고 있는데 그렇게 빠른 투수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막 다른 애들은 막 150 던진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나마 이제 그때가 가장 힘들고 또 2학년 때 좀 실패를 바탕으로 또 2학년 때 많이 성장해서 점점 좋아져가지고 네, 그때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가 성장판이 계속 열려있는 상태라 가지고 아직까지 내 몸의 신체 발달이 다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체도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과부하게 걸리게 되면 이 부상이라는 거가 연결되는데 그때 38kg밖에 안 나온 게 나의 신체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스피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2학년이 되면서 3학년이 되면서 좀 더 신체와 운동 방법이 여러 가지 궁합이 맞으면서 확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1월 말이면 이제 팀이 다 스프링 캠프를 떠나잖아요. 네. 태균 선수는 어디 1군으로 가나요? 1군 가지? 야, 당연한 걸 물어봐. 올라가야지 계속 올라간다는데. 네. 네. 기사로는 네, 1군에 갈 것 같은데 네. 아직 확정 엔트리는 안 나가지고 네, 일곱 키퍼 어디로 가죠? 호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로. 두산 항상 호주. 네. 아니 호주 가봤어요? 안 갔어요. 처음이에요? 네, 네. 저 해외 한 번도 해외로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구나. 기대- 국제 대회는 국제 대회 말고는 한 번도 없어가지고 좀 기대도 되고 기대되겠다. 네, 한 번도 안 따뜻한 가봤어요. 날씨 네, 속에서 맞아요. 몸을 잘 만들어서 네. 시즌을 준비하면 과연 내 상태가 어떨지. 네 맞아요. 그쵸. 네 궁금하고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항상 추울 때 해가지고 1월달에 항상 추운데 운동했으니까 맞아. 그때 내가 여기서 혹시나 높아심에 네. 아마 내주고 싶으면 무리하지 무리하지 마. 따뜻하다고 그리고 선배들 보고 하면 이제 확 선배들 눈에 보이면 내가 보여줘야지 막 이런 마음들이 먼저 일어나는 순간 욕심을 보이는 순간 부상과 연결되더라고.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지 계속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한번 또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래프트 당시에 이제 김태령 단장께서 김태균 선수를 두고 미래의 마무리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맞죠. 네. 네, 개인적으로 선발을 원하냐, 불펜은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투수라면 선발 투수도 해보고 싶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막 근데 아직 마음 가다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불펜으로 가게 된다면 그래도 좀 마무리 쪽이 좀 더 하고 싶은 게 욕심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일단은 그래도 팀에 필요한 보직에 들어가는 게 좀 선수로서는 그게 맞는 거니까 선발 아니면 마무리로 네, 둘 중 하나로 하고 싶다. 네. 본인 스스로가 짧은 이닝과 긴 이닝을 좋아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그 일본의 야마모토 선수도 처음에는 중계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선발로 해서 뭐 3년 연속 테이블 크라운드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다 보니까 누구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생각하고 좀 아마추어 때는 길게 던질 때도 많았고 좀 얇게 던질 때도 많았는데 길게 던졌을 때 좀 장점은 스태미너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게 장점인 것 같고 또 직구 제구나 직구 구위가 좋다 보니까 조금 타자랑 승부할 때 좀 길게 많이 상대해도 좀 정타 허용률이 낮다 네.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짧은 이닝으로 넣었을 때는 확실히 직구를 바탕으로 던지다 보니까 근데 짧게 던지면 확실히 전투수가 좌투수고 막 사이드 투수고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좀 더 제가 밀어 넣는 좀 몰아붙이는 투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 이닝을 나왔을 때 보여줬던 이번에 3위 결정전에서 네. 그 체력이 좀 많은 경기에 나가면서 마지막 경기에 1회부터 9회까지 다 던졌잖아요. 김태균 선수의 스태미나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스태미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근데 짧은 이닝을 던졌을 때는 그 또 볼 자체의 파워가 스핀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다 본인의 저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단점이 없는 투수입니다. 아우 근데 또 최근에 또 준비하고 있는 다른 구종까지 있다고요. 역회전 네. 구종. 아, 네. 역회는 공이면 공이 오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슬라이드 슬라이더. 역회전. 역회전. 네, 일단 마무리 캠프 기간 동안 좀 체인저 스플리터 둘 다 해봤는데 현재까지 좀 더 잘 맞는 거는 스플리터가 좀 더 저에게 잘 맞는 것 같고 70% 캐치볼을 하면서 이제 스플리터 그런 가볍게부터 던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손에 잘 익는다 해야 되나? 네네. 그래서 진짜 잘 떨어질 때는 진짜 터널이 좋게 가다가 마지막에 쓱 떨어지고 네, 좀 밀리는 게 아직 확실히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완성도를 좀 더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린터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제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있잖아요. 네. 그 선수의 장점은 이제 우리 김태균 선수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이 큰 장점으로 보임? 그 선수를 많이 보고 계시죠? 대단한 투수다, 진짜 멋있는 투수고 잘 던진 투수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정도로 많이 보고 있진 않았는데 확실히 좌우타자 가리지 않고 던지는 승부구랑 맞아요. 이제 주무기가 스플리터, 뭐 커브 확실한 좀 주무기가 있다 보니까 좀 타자랑 승부를 쉽게 한다. 좌타한테도 커브 스플리터를 다 던지고 우타한테도 스플리터를 쓰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게 타자를 까다롭게 하는 게 타자가 네. 뭔가 예측하기 어려운 구종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네. 그게 장점인 것 같고 또 빠른 슬라이드 스텝 이런 좀 특이한 점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저는 타자 입장이니까 그래서 유인희 선수 맞아, 같은 유인희 선수 거는 그렇죠. 저기 체인지업을 던질 때하고 직구 던질 때 팔스윙이 똑같이 똑같죠.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구가 멈추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법 같은 느낌인 거야. 그거를 지금 김태균 선수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공이 갔을 때 딱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2024 시즌에는 KBO 리가 이제 자동 스트라이크 시스템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는 아마추어 시절에도 자동 스트라이크 시스템을 도입한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유경험자? 네. 네네. 맞죠. 어떠셨어요?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너무 작게 돼가지고 저는 조정되고 나서 했는데 아. 딱 진짜 스트라이크만 스트라이크다 라고 느낀 것 같고 그래서 근데 한 번 딱 스트라이크 존을 뭔가 파악하니까 근데 거기만 또 이제 공략하게 되니까 그런 점은 좋았던 것 같고 또 이제 반대 투구를 잡아준다는 장점 그런 거를 이제 잡아준다는 게 투수들한테 좋은 것 같고 또 높은 존 이런 게 조금 보기 까다로운데 그런 게 확실히 투수한테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1군에서 활약을 하게 되면 양의지 선수랑 배터리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엄청난 경험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포수, 네, 한국야구의 최고의 포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같이 호흡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영광인 것 같고 수싸움이나 그런 거를 제일 잘하시다 보니까 맞아. 저도 던지면서 어떤 식으로 사인이 나올지 궁금할 것 같고 좀 그걸 잘 맞춰서 던지려고 제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아웃 말루 1점차 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투쓰리야. 네, 양의지 개체가 사인을 냈어. 네. 나는 오늘 그 별로야. 고개를 한번 흔들 자신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진짜 확신이 있으면은
진짜 한 번은 네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 네, 웬만해서는 거의 네, 안될 것 같아. 미국 내에서 상대 만나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아니라 꼭 상대해보고 싶은 타자가 누구일지 한번 또 얘기해 주십시오. SSG 랜더스 최정환 선배님이랑 상대해보고 싶습니다. 오. 이유가 있죠? 근데 네. 좀 제가 어릴 때 좀 야구를 시작할 때 그럴 때 좀 제가 많이 보고 인천이니까. 네 많이 아직까지도 윙 레전드시고 이제 또 한국의 역사를 쓰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승부해보고 싶고 또 워낙 어디 코스 가리지 않고 잘 치시다 보니까 네. 한번 상대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슬라이드 약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메이저리그를 꿈꾸고 있나요? 근데 야구 선수라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게 당연히 꿈의 무대인 게 MLB가 맞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생각은 없고 제가 그 정도 레벨이 됐을 때 네, 그때 생각해보고 2024 시즌 등번호 결정됐나요? 네 그렇죠. 오, 몇 번이에요? 63번입니다. 원래 그 번호였어요? 응.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이죠. 예, 아, 예. 근데 예. 5번, 이제 36번, 63번으로 막 90번대가 남아 있었는데 5번은 이제 야수 번호 보니까 다른 애도 죽고 36번은 이수혁 감독님 번호인 의미도 있고 아. 근데 좀 약간 투수가 36번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제 생일이 6월 3일인데 좀 그래도 저 의미가 좀 있다 해야 되나? 야, 팬들은 못 읽겠다. 네, 의미가 있어서 네. 63번을 했는데 투수 번호가 아니어서 좀 아쉬운 것도 있었는데 달고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베어스 딱 입단을 한 이후에 아무래도 네. 이제 프로야구 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두산 팬들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SNS 막 DM이나 막 네.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 많이 있나요? 네, 청소년 대표팀 때부터 진짜 응원해주시고 좀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무리하지 말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서 좀 더 힘이 됐었고 두산 지명되고 나서도 두산 베어스 팬분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다 답장은 하지 못했는데 다 답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일일이 다 답장해 주신다고. 하트 눌러줄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유니폼 같은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사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벌써. 네, 너무 감사해요. 와. 네, 너무 감사해요. 롤모델이 곽빈 선수예요? 지금은 네. 아니긴 한데 저도 이제 프로 선수가 됐으니까 이제 제가 아마추어 선수들의 롤모델 그런 좋은 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뭐 본인의 강점 중 하나로 멘탈 관리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말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네. 되게 좀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 하고 좀 한 번 못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 좀 긍정적인 생각 이걸로 인해서 더 얻어가는 게 많이 생긴다. 그렇게 좀 좋은 생각, 좋은 마인드를 갖는 게 좀 좋은 멘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두산 베어스 신인 투수 김승현입니다. 데뷔 전부터 바로 잠실 마운드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팬분들 보고 싶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너무 감사하고 또 내년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